이번 편에는 간단하게 지난 편에 이전 편에서 외관 익스테리어에서 이제 대기 환경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중에 하나 빠진 스카이박스를 이용한 HDR, 그러니까 환경 맵을 이용해서 태양광 랜스케이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선라이트나 스카이라이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V-Ray나 이런 기타 렌더링 프로그램처럼 HDR 이미지를 이용해서 대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미지가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enscape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튜토리얼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튜토리얼 항목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카이박스가 지난 편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 애즈모스피어에 이제 설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뭐 이제 배경들을 기본적인 에스케이프 제거하는 배경뿐만 아니라 이제 스카이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HDR 맵을 이용한 환경 빛을 연출해 줄 수 있는 환경 맵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근데 여기서 기준이 좀 있어요. 보통 VLE 돌 때는 이제 환경을 만들 때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HDR 이미지 용량이 상당히 이미지만 되는 게 아니라 배경으로 이미지만 입히는 게 아니라 그게 빛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용량을 큰 이미지,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주로 써요. VLA 할 때, 고퀄리티를 할 때는. 근데 그 용량이 매핑 사이즈만, 이미지 사이즈만 한 뭐 100메가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얘는 직관적인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미지를 넣게 되면 아마 되게 그래픽카드 성능을 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비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매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큐브맵이라고 하는데 스카이박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큐브 전개도 형태로 해서 탑뷰, 프론트, 레프트 뷰가 이렇게 사각 큐브에 직사각형 매핑된 파노라마 이미지가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사각형으로 된 파노라마 이미지가 두 가지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큐브 이미지로 환경 매우를 할 때는 가로 세로 4대3 비율 위쪽이 탑을 가게 된 이미지로 배열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가로 세로 직사각형 이미지로 할 경우에는 2대1 비율에 맞춰서 해라. 예를 들어서 요 사이즈로 하면 된다. 근데 사실 뭐 그래픽 카드가 2070 뭐 2080 아닌 다음에야 보통 4000 이상 이미지로 가게 되면 조금 용량이 그 화면 뷰가 좀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권장은 안 하고요. 적당한 사이즈 2000까지나 좀 작은 사이즈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인 샘플 소스 제공하는데 항목에 보게 되면 얘네가 이제 기본적인 HDR 파일을 지원합니다.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이트 많고 검색해 보시면 HDR이라고 검색하시면 맵핑 이미지들이 많이 검색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비례를 꼭 맞추셔라. 다운받더라도 이 비율은 맞춰주는 게 좋다. 다운을 기본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다운받으셔도 되고 상용으로 판매되는 것도 많으니까 두 가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저도 이제 다운받은 것들이 있는데 다운받게 되면 이미지들이 보통 이렇게 떠요.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넓은 것도 있고 지금 HDR도 되고 JPG로 저장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권장사항은 JPG, PNG 다 되는데 이미지이니까 근데 HDR 이미지로 하시는 게 아마 빛을 연출하실 때는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맵을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인공적으로 랜스케이프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HDR 이미지로서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든가 하늘값은 다 사라지고 태양의 빛도 컨트롤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갖고 있는 빛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외관 이미지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좀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데 자 역시 비주얼 세팅 항목에 가시면 창이 뜨고 애트모스피어 항목에 들어가면 오리진 항목에서 이제 소스 항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을 했죠. 뭐 산이라든가 마운틴이라든가 이제 배경에 보시면 배경을 이렇게 선택을 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가 기본에 랜스케이프에 있는 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HDR 이미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럴 땐 윗부분에 있는 클리어 항목은 하늘을 비워주는, 배경을 없애주는 거예요. 하늘은 그대로 있지만 이 배경에 접목된 게 없어지죠.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면 여기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아예 배경 하늘까지 없어집니다. 이거는 포토샵 리터칭 할 때 채널 따기를 해서 하늘 부분에 이제 포토샵의 리터칭으로 하늘을 만들어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활용하라고 이제 이 화이트 블랙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고요. 하늘까지 같이 만들어줄 때는 여기 보면 이제 HDR을 활용하기 위해선 두 번째 있는 샌드박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파일 경로가 있고요. 얘를 선택해서 하늘 배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보면 로드 샌드박스 프롬 파일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 목록에서 HDR 이미지가 제가 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에서 아마 다운받은 것들이랑 섞여 있는데 한번 이미지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여기 기본적인 이미지에서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 뭐 산일 것 같은데 클릭해서 넣게 되면 하늘 뷰가 바뀌고 지금 시커멓게 난 이유는 제가 조절을 좀 해줄게요. 선라이트를 좀 올려볼까요? 얘가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브라이트네스를 아래 보면 이제 그 이미지 HDR의 이미지의 밝기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배경만 환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배경에 있는 밝기가 이미지의 빛으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 밝기값에 연동이 돼서 물체에 비치는 오브젝트에 비치는 빛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경빛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사실적이죠. 지금은 마운트를 넣었는데 이게 HDR 이미지의 원본의 사이즈나 배경의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이게 스케일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무거나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연출하기 좋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기가 원하는 이 건축물의 사이트를 스트리트 뷰,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가 뭐 크롬이라든가 스트리트 뷰어가 있죠. 거기서 이걸 파노라마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직접적인 사이트에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얘는 별로네요. 휴지통 비우고 다른 걸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해 질 무렵에 얘도 한번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구름이 많이 있긴 하는데 얘는 이미지가 적용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라우드 값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구름이 끈 하늘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해안가의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구름 낀 하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빛이 떨어지는 게 사실화가 되죠. 많이 사실화가 됩니다. 이렇게 연출되는 게. 그래서 여기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구름의 방향이나 위치를 360도 파노라마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까지 같이 연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빛의 방향에 따라 하늘빛을 이용해서 HDR 이미지를 이용해서 얘의 장점은 이미지 갖고 있는 빛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늘도 사실 실제 사진이니까 당연히 사실적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도 동서남북을 360도 회전해가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네스 밝기값을 이용해서 어둡고 밝기. 근데 밤하늘이라고 별 뜨는 것처럼 기본 랜드스케이프에서 갖고 있는 스카이는 안 되겠죠. 그냥 이미지가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적당히 밝기값을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브라이트네스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얘는 사진이 갖고 있는 밝기에서 그림자가 지거나 환해지거나 어두워지는 걸 작동을 되는데 얘를 체크를 없애게 되면 물론 얘로 작동이 됩니다. HDR 이미지를 적용한 이미지의 위치에 따라 태양의 고도라든가 바뀌게 되는데 얘를 체크 없애게 되면 기본적인 스케치업에 있는 태양 시간대나 고도나 위치에 따라 그림자가 따로따로 연동이 돼요. HDR도 적용되지만 스케치업에서 조절할 수 있는 태양의 고도의 그림자도 따로따로 연출이 됩니다. 물론 언밸런스겠죠. 이미지 갖고 있는 빛의 방향은 이쪽인데 태양의 스케치업에서 조절한 거는 다른 방향이면 조금 틀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임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얘를 체크해 줘야지만 이 HDR 이미지 하늘 맵을 적용한 것에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건 켜놓고 작업하는 게 그림자 방향이라든가 이걸 연출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미지가 갖고 있는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연출되겠죠. 이걸 회전시키면 또 바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노멀라이즈라고 돼 있는데 이건 거의 체크를 없애지 않아요. 이거라면 이미지 들어온 게 물체, 그러니까 모델링한 스케치 모델링과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 빛도 그렇고 이건 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이 되게 해주려면 노멀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낫고, 자 이렇게 해서 선라이트의 브라이트니스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케치업에 있는 하늘의 위치는 아니지만 이미지 자체가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비치는 선라이트의 강도를 조절해서 밝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체크해도 얘를 두 가지를 갖고, 얘를 물론 내리면 당연히 스카이라이트만 존재하겠죠. 선라이트는 사라질 거고, 아무리 브라이트니스를 올려도 선라이트는 사라지고 스카이라이트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편해요. 브이레이 돌릴 때도 한번 전편에 브이레이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하늘에는 선라이트, 직접광이 있고 스카이라이트, 간접광이 있기 때문에 하늘빛이기 때문에 얘를 두 가지를 따로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라이트를 아예 꺼버리면 선 브라이트니스를 꺼버리면 선라이트가 사라지는 거니까, 선라이트를 주고 싶으면 직접광이 이렇게 나타나게끔, 그림자가 나타나게끔 연출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고 조절을 한다. 그러면 전 지난 편에서 본 것보다는 좀 더 사실적인 하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출을 좀 더 사실적으로 할 수 있다. 사실은 V-Ray 같은 경우는 이 HDR 이미지 맵의 높낮이라든가 위치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데, enscape에서는 회전만 돼요. 회전만 돼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출을 해주면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스카이트 맵이고, HDR 맵을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는 많이 달라지니까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다른 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조금 괜찮은 상형 맵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얘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얘는 노을질 무렵의 하늘인데, 얘는 사이즈를 제가 줄이긴 좀 했는데 로테이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조금 하늘이 노을 지는 모습을 연출을 해줄까 봅니다. 조금 직접광은 약해지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조금 낮추게 되면 붙여서 올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를 꺼주게 되면 해질 무렵에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을진 해질 무렵의 저녁의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트해서 회전해서 돌려보면, 단순히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돌려보면 어디가 태양의 위치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태양의 위치가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물체에 반사되는 연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을 통해서 구도를 파악하시면, 그러니까 보면서 같이 이렇게 돌려보면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노을이시면 예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랩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이트는 지금 스칼라이트 꺼보면 이게 원래 엔스케이프의 하늘이죠. 근데 구름이라든가 되게 선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HDR을 썼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묘사하기 편한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만 해변가 조금 밝은 빛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변가면 이 정도.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면 해변의 밝은 하늘의 모습, 선라이트 좀 켜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어떤 씬을 묘사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숲속의 모습이네요. 이게 별장이다. 그럼 별장이 산속에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하늘의 효과를 HDR을 이용해서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대기의 환경에 대해서 스카이박스를 이용하는 방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지난 편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즈셋 라이벌이랑 스케치업에 있는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소스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